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의 노트 정리 7번째 지수사에 관한 첫 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사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노트 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길 무구, 장인길 무구.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사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 사람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잘 통솔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상을 보면은 상계는 곤, 흑, 대지, 백성, 무군함, 순종함, 술해, 달달함을 의미합니다. 하계는 순대, 물, 통함, 일, 노고, 험난함, 법률, 대지를 의미합니다. 이 지수사계에서는 이렇게 그 구의가 유일한 양요죠. 즉 구의가 유일한 양요로서 구의가 여기에서 말한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는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무리가 모여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음요들이 하나뿐의 양요와 호응하여서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괴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단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 중야, 정야. 사는 물이고 정은 바른 것이니 능히 중정, 가이 왕의. 능히 무리로서 바르게 한다면 왕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강중이응, 행엄이숭, 이차독, 천하, 이민종지, 길우하구의. 강중에서 응하고 험난함을 행하면서 순종하니 이로써 천하를 힘들게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따른다고 하니 길하고 또한 어찌 허물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2차 독 천하를 이 독의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일어나면은 천하에 해롭지 않음이 없다, 즉 해롭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올바른 덕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은 이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수사에 이렇게 이제 그 구의가 강효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이 양강의 구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황태현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 최전선에 있는 장군은 군사를 잘 이끌어 큰 전공을 쌓으며 백성들과 군사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반면에 최후방에 있는 왕은 최전선의 전황에 어두워 오히려 전방의 군사작전에 잘 모른 채 간섭을 하다가 실수를 거듭하거나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일선의 장수와 마찰을 하게 돼서 전투를 오히려 방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는 어째 보면은 전시의 그 백성들의 왕은 지지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현장에 있는 장군과 희비에 있어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화가 구의 장군과 상륙, 존의의 불응의 관계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죠. 선조는 그 명종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후대를 이을 아이를 찾아보니까 이제 반계 중에 똑똑한 선조, 그 당시 하성군이었죠. 그래서 그 문정왕후와 명종이 이제 왕의 그 왕이 될 만한 소질 있는 애들 여러 모아가지고 놀게 했는데, 그래 왕의 임금의 관을 씌워보라고 써보라고 하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계속 왕의 임금을 관을 쓰면서 놀고 있는데 하성군한테 쓰라고 하니까 하성군이 이게 신화된 도리로서 어떻게 임금의 그 관을 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정왕후와 명종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제 선조에게
그 왕위를 잇겠는데 선조는 또 방통이죠. 정통이 아니라. 그래서 방통 컴플렉스가 평생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난에서 특히 임진왜란에서 이제 이순신과의 갈등이 좀 심했죠. 이순신을 그 발탁해서 끌어올린 사람도 선조이지만 또 이순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와 이순신의 갈등을 지수사에 있어서 6위 현장에 있는 장군과 후방에 있는 그 왕가의 불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천하 2차 독천하, 독으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의 상관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정당하면은 수단도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택화 협계에서도 그 목적과 수단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이제 윤리성이란지 그 수단의 이제 최소 수단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하는 경우에는 조금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지중유수사 군자 이용 민축중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무리이니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하니라. 즉 땅속에 그 물이 나오니까 물은 이제 지하수 땅을 파면 어디에서 나오니까 결국엔 이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축중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의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읽어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 정, 장인길, 무구. 군사에 관련된 일이니 전쟁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지중유수 사 군자 이용 민축중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교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대중을 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총론적인 설명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지빗개는 이렇게 수지빗개는 이제 위에 있는 강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강을 군주로 보면은 지수사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양강 하나뿐이죠. 즉 지수사는 한 개의 양이 아래에 있어서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는 많은 사람을 뜻하고 그다음 한 명의 장수를 세우는데 그 장수를 군사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많은 양들이 하나의 양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영도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고 그 사람이 장인이죠. 그래 기본적으로 이 지수사의 본계는 이렇게 그 택천캐와 지뢰복이 이렇게 추위를 하여서 오는 거죠. 지뢰복이 이렇게 추위를 하여서 이제 이렇게 지수사 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사 물상만으로 보면은 이렇게 감의 거마를 채찍질하여 곤의 무리를 앞으로 이제 내몰면서 나아가니까 전체적으로 군사 전쟁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은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지뢰복과 또 다른 본계의 모계인 그 산지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인이라야 길하다고 하니까 장인이 아니면은 이 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산지박에서는 이렇게 6이 2로 추이를 하는데 여기 간의 소인이 있는 거죠. 근데 간의 소인이 이제 패배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밖에서 추이를 한 거는 소인이 돌아오는데 패배하여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다른 모계인 그 지뢰복에서는 이렇게 그 지뢰복인데 이게는 학계가 진의 장수죠. 그래서 진의 장수가 추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양이 밖으로 나아가니까 장인이 공을 도모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에 관해서 이 궤를 받으면 모두가 기를 수 없고 장인길, 장인이라야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구는 이렇게 그 지뢰복 지수사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 본계는 이렇게 이제 본계입니다. 이 본계인데 이건 산지박에서 이렇게 왔죠. 산지박에서 6이 이렇게 2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진의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야는 그 수집이 이를 주관함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계가 감이죠. 감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일을 주관함이 해당하는 것이 감계이다. 즉 5개의 음은 무리가 되고 이 감은 고듬, 발음을 통해서 중정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계는 또 나라고도 이야기하죠. 상계는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학계는 이제 내가 나의 덕이 중정을 얻으니 이에 물이 나에게 오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순하게 하는 바가 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이독천야는 그 이렇게 학계가 감인데 이 학계가 감이죠 물상으로. 그래서 감의 험난함이 상계 고의 땅에 널리 퍼지니 독천하 군다이를 일으키면은 천하의 해독을 일으키는 게 불가피하다. 어찌보면 필요악이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천하의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는 게 필요악인데 그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게 얼마나 그 수단 상당성을 가지는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전을 보면은 땅 속에 물이 지증유수사 군자이 용 민축중 즉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개의 상이다. 군자는 이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대중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계가 곤의 백성이고 하계가 이렇게 감의 궁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감의 궁실에 곤의 백성을 포용하고 하는 것이 용민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은 또 이렇게 학계 감은 중인을 상징하는데 곤이 훈육 이들을 기르니 중인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농민에게 병력의 의무를 지었거나 곤의 밭 안에 감의 주관의 집이 있는 모습을 전체를 보니까 이 전체 상이 결국에는 백성을 포용하고 중인을 기르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 이 용민 축중의 물상을 여기서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지수사에 대한 다산의 일반적인 총론적인 설명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지수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지수사의 개별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